월급은 매달 들어오고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회사는 퇴직연금도 넣어주니까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는 저절로 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연금은 당장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주식 계좌는 하루만 떨어져도 불안한데 연금은 10년, 20년 뒤에야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주 늦게 깨닫습니다. 아, 나는 연금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고 있었구나. 생각해보면 평범한 월급쟁이의 삶은 늘 바쁩니다. 출근하고 버티고 승진 걱정하고 대출 갚고 아이 교육비 생각하고 보험료 나가고 카드값 맞고 겨우 남은 돈으로 적금 하나 넣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스스로 꽤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실제로도 맞습니다. 문제는 성실함과 노후 준비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중에도 연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늦게 충격을 받습니다. 35살 김대리, 월급이 아주 많진 않지만 나름 착실합니다. 청약도 있고 예금도 있고 보험도 몇 개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연금 저축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넘깁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 싶고 국민연금은 나라가 알아서 하겠지 싶습니다. 그러다 40대 중반쯤 됩니다. 주변에서 하나둘 퇴직 이후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부모님 병원비나 생활비 얘기가 현실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자기 연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건 준비가 아니라 자동이체였다는 사실을요. 여기서 월급쟁이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연금의 비밀이 나옵니다. 연금의 승부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구조를 이해하고 굴리느냐에서 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금을 그냥 넣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넣는 순간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설계가 시작되는 돈입니다. 국민연금은 토대이고 퇴직연금은 격차가 벌어지는 전장이고 IRP와 연금저축은 그 격차를 따라잡는 추월차선입니다. 이 구조를 빨리 이해한 사람은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반대로 늦게 깨달은 사람은 시간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적립금은 501.4조 원까지 커졌고 최근 전체 수익률은 6.5%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얼핏 보면 생각보다 괜찮네?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숫자가 진짜 현실입니다. 수익률 상위 10%는 19.5%, 하위 10%는 0.5%였습니다. 상위 10%는 실적 배당형 비중이 84%였고 하위 10%는 원리금 보장형 중심이었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관심을 가진 사람과 방치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월급쟁이들은 대개 월급 차이에는 예민합니다. 하지만 연금 차이는 보이지 않으니까 둔감합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오히려 연금 차이가 훨씬 오래갑니다. 월급은 회사를 옮기거나 승진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방치된 연금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틀린 선택보다 아무 선택도 안 한 데가가 더 큽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믿으면 안 되는 거냐?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월급쟁이 노후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최근 제도 개편 방향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소득 대체율은 43%로 조정됩니다. 다만 이 인상 효과는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향후 가입기간에 반영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도 법에 명시됐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무용지물이 아니라 기본 토대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만으로 원하는 노후 수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정책 브리핑. 국민연금 계산 구조를 봐도 핵심은 결국 가입기간과 소득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올라가고 20년을 넘는 구간은 추가 가산 구조가 붙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단기 센스보다 긴 시간에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비해야지가 가장 치명적인 분야가 바로 연금입니다. 젊을 때는 작아 보여도 늦게 시작한 대가는 복리의 반대편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월급쟁이의 진짜 추월차선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 능력에서 열립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불편해합니다. 나는 투자 잘 모르는데? 연금까지 신경 써야 해? 그냥 안전하게 두는 게 낫지 않나? 바로 그 심리가 대부분의 월급쟁이를 가장 늦게 깨닫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연금에서 손실보다 안정감을 원합니다. 그런데 장기 연금에서는 너무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길고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디폴트 옵션 투자 유형별 연간 수익률은 적극투자형 14.9%, 중립투자형 10.8%, 안정투자형 7.5%, 안정형 2.6%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디폴트 옵션 수익률은 3.7%에 머물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적립금의 85%가 안정형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정형은 거의 예금성 상품으로 구성되는데 수익률이 같은 기간 소비자물과 상승률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잃지 않으려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거의 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월급쟁이들의 심리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연금은 어렵다 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몰라도 큰일은 없겠지로 갑니다. 그러다 숫자를 보고 나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위험했구나로 바뀝니다. 바로 여기서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 현실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연금 운영 노하우는 뭘까요? 복잡한 거 말고 월급쟁이가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은 공부보다 조회가 먼저입니다. 막연하면 못 움직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는 내 연금 조회, 재무설계,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연금상품 비교 공시, 연금세제 안내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걱정은 하면서도 정작 자기 계좌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검색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내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IRP가 있는지, 미청구 퇴직연금은 없는지부터 보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은 조회하는 순간 구체적인 과제가 됩니다. 둘째, 내 퇴직연금 제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더 많이 지는 구조이고 DC형과 IRP는 사실상 개인의 선택이 결과 차이를 더 크게 만듭니다. 많은 월급쟁이가 여기서부터 헷갈립니다. 자기가 직접 굴려야 하는 구조인데도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제도의 장점은 못쓰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특히 DC형이나 IRP인데도 전액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묶여있다면 그건 보수적인 선택이라기보다 방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초보자일수록 직접 종목 고르기보다 자산 배분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연금을 잘 굴린다는 건 매일 시장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은퇴 시점에 맞춰 비중을 조절해주는 TDF나 본인 성향에 맞는 디폴트 옵션 같은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발표에서도 TDF 수익률은 13.7%, 디폴트 옵션 중립 투자형은 10.8%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중요한 건 공격적으로 하라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넷째, 사업자를 바꾸는 것도 전략입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려면 보유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화해야 해서 중도해지 손실이나 재매수 타이밍 문제 같은 비용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물 이전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조건이 맞으면 보유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사업자만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같은 제도끼리만 이전 가능하고 새 사업자가 같은 상품을 취급해야 하는 등의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월급쟁이도 더 나은 수수료, 더 나은 상품 라인업, 더 나은 서비스가 있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연금은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순간부터 좋아집니다. 다섯째, 연금 저축과 IRP는 절세 상품이기 전에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장치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를 연말정산 시즌에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환급액 그 자체보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 복리 구조로 돈을 강제로 밀어넣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어차피 월급쟁이는 남는 돈으로만 저축하려고 하면 늘 밀립니다. 그러니까 연금 계좌는 돈이 남으면 넣는 통장이 아니라 미리 내 미래 월급을 만드는 통장으로 바꿔 생각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 한도나 공제율은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월급쟁이에게 연금 계좌는 선택이 아니라 속도를 붙이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단기 수익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30대라면 물론 좋고 40대여도 늦지 않았고 50대라도 구조를 바꾸는 순간 남은 시간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연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이미 너무 늦었으니 의미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생각 때문에 더 늦어집니다. 연금은 완벽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방치를 멈추는 사람이 이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월급쟁이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연금의 비밀은 연금이 자동으로 준비된다고 믿는 순간 가장 큰 손실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토대입니다. 하지만 노후 격차는 퇴직연금과 IRP 연금 저축을 어떻게 연결하고 운영했는지에서 벌어집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노후가 달라지는 이유는 월급의 크기보다 구조를 아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전만 찾으며 방치한 연금은 나중에 가장 불안한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구조를 이해하고 조회하고 배분하고 필요하면 옮기고 꾸준히 불입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연금 뉴스에 분노하는 것보다 먼저 내 연금부터 보는 겁니다. 막연한 공포보다 먼저 내 구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치 대신 아주 작은 운용 결정을 하나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월급쟁이의 연금 추월 차선입니다. 고수익 비법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천재처럼 투자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늦기 전에 내 연금이 자동이 아니라 구조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정말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 채널은 돈 많은 사람의 무용담보다 뒤늦게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현실적인 돈의 구조를 끝까지 파고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목돈 1억을 실제로 어떻게 월급화하는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를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형 노후 전략이 필요하면 지금 구독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대부분이 늦게 깨닫는 돈의 비밀을 더 쉽게, 더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